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 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는데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단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올해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는 저는 은나 PD로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일하고 있고요.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 북돋기, 그리고 회계, 홍보, 이메일 답장 등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본업으로는 이야기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게 만드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PM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몇 년 동안 마케터로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하다가 올해 초부터 말하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말하는 삐삐삐PD, 저는 가능주의자라는 영화를 최근에 이제 비건 먼지 팀 내에서 주축으로 만들고 있고, 평소에는 출연과 편집, 촬영 전반을 이제 아우르는 만능 올라운더로 오각형 인재에서 조금씩 뭔가 부족하지만 일잘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비건 먼지 함께 있고요.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이자 업사이클링 강의 같은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 비건 먼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올라운더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비건 먼지 모임을 하면은 비공식 공식 셰프다. 비공식 공식이란 말 약간 장난인데 진짜 요리를 잘해가지고. 네, 비건 먼지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건 먼지 들어오면 좋은 점 중 하나 삐삐 요리를 먹는다 이런 거고요. 네. 네, 지난 2주 동안 은나 PD와 삐삐PD에게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또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를 짧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먼지를 살게 한 것들. 네, 지난 2주 동안 은나 PD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우선은 저는 이 녹음하기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녹음을 좀 몰아서 했었죠. 그리고 휴가로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이 채식이 친화적일지 아닐지 걱정을 좀 했는데 가본 지역이 푸꾸옥이란 처음 간 지역이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애초에 불교 국가다 보니까 놀라운 게 그 리조트인데도 불구하고 조식에 비건 케이크 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사실 이제 반찬이나 샐러드 이런 거는 기대할 만한데 그 디저트류 중에서 비건 케이크 딱 써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 바로 옆에 다른 케이크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아예 정확하게 비건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커피가 맛있어가지고 가서 그치. 아침마다 행복하게 맛있는 커피와 그런 비건 케이크를 먹고 왔습니다. 이게 그 솔로 나는 솔로였나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출연진 한 분이 베트남에서 사온 커피를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타주려고 들고 왔다 이런 걸 봤는데 그걸 보고 베트남의 커피가 유명하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왜 유명할까요? 그 지역이 아마 보통 우리가 먹고 있는 원두 중에서 베트남산 원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한국의 어쩌고 같은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도 그 G 어쩌고 숫자가 있는 아마 보시면 알 건데 그 베트남에 되게 유명한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중화된 커피 이제 그 믹스 커피라고 흔히 하죠. 믹스 커피 중에서 블랙 커피로 되어 있는 베트남 커피가 좀 유명하고 그리고 흔히 보통 우리나라에도 지금 프랜차이즈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연유 커피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논비건이니까 먹지 않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체유랑 같이 커피를 파는 곳도 많고 커피를 많이 마시는 문화인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그 이번에 은나가 휴가를 푸꾸옥으로 다녀왔다라는 것을 듣고 내 나이대가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막 배낭여행이라든지 좀 뭔가 계속 봐야 되거나 돌아다니는 지역들의 친구들이 여행을 계속 다녔다면 요즘은 자꾸 휴양지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맞아. 관광 피곤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나이대가 주변에서 이제 휴양지를 떠나는 나이가 됐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는
게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실감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럼 삐삐피디 요즘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또 이제 10번째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우. 제가 이사를 부동산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10번째 집을 이사를 하면 집을 산대요. 근데 제가 전세로 드디어 이사를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1번째는 사겠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목표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 이 집에는 계속 눌러붙어 살아야겠다. 살 수 있을 때까지 거의 10년을 바라보고 살겠다. 와, 10년 바라보고 집을 구하신 거예요? 와. 좀 좁으려나? 10년 두고 보겠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게 저희 집 근처로 왔거든요. 맞아요. 저는 10분 거리.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음. 비건 공동체 머지 않았다. 근데 아무튼 이사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좋은 매물이 싸게 나와서 사실 좀 들어가고자 하는 일자보다 2달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아, 이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빨리 알아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 요가를 끊어놨었는데 요가를 일주일에 3번? 그래서 4개월 이렇게 끊어놨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사 가기 전에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떡해요? 뭔가 양도를 해도 되는데 양도를 해도 돌려받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양도래. 그냥 환불을 받는다고 해도 양도를 한다 해도 사실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너무 약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4-5번씩 이렇게 막 요가를 듣고 있는데 듣는 게 아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가복이 듣기만. 서서히 낡아가요. 어머. 느껴져요. 무릎이 투명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운동복을 안 사고 오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 이게 룰루땡땡. 예뻐 보이는 약간 그 비싸고 브랜드가 서서히 바뀌는데 그 중간지가 사실 룰루땡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무 브랜드의 스포츠 브랜드를 어쩌고 많이 입었다가 입는데. 저 이번에 선물로 잭 어쩌고 땡땡이 저쩌고 난 제일 핏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조금 더 비싼 요가 전용 아. 브랜드로 만 어쩌고 이런데? 맞아요. 거기 엄청 비싸던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맨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게 이제 발리 현지에서 이렇게 입을 것 같은 낭낭하고 편안한 딱 붙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약간 배기 스타일. 맞아요. 그런 걸로 가는데 사실 제 눈에는 이제 그 중간 단계까지 거쳐서 그 배기한 핏까지 예뻐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나는 여전히 낡아가는 무릎이 비치는 내가 팬티색을 고민을 해야 되는 레깅스를 입고 진짜 3벌로 버티거든요. 일주일에 4번 가는데. 내가 훨씬 많네요. 나는 일주일에 운동 한두 번 가는데 레깅스 한 7개 있는데 반성합니다. 네, 제 레깅스 좀 빌려드릴까요? 레깅스를 그래서 약간 눈 감고 2번 입어 하는 데도 있고 땀 안 흘렸다 싶으면 두 번 입고 왜냐면 1시간 하면 이게 땀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너네를 오늘 배를 조져버리겠어 라는 느낌이 아니면 땀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완하거나 체형 교정이나 자세 교정 이런 거 할 때는 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삐삐가 워낙 요가를 오래 많이 했고 그리고 자주 제가 느끼기에 최근 1-2년간 진짜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는 엔간하면 땀이 안 나는 체질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맞아요. 요가복을 조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 옷이 그렇다면 이제 중고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사놓고 입지 않은 새 옷이 되게 많아요. 저도 거의 다 이제 약간 미개봉 아니 뭐 개봉했는데 한 번밖에 시착 안 한 이런 운동복 대부분 당근에서 구해 당근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호명 말하면 안 되는 걸 맨날 까먹어요. 아무튼 중고 그런 살 수 있는 곳에서 잘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브랜드가 중고 가격이 막 7만 원대인 거예요. 제 것도 근데 별로 안 샀어요. 제 거 새 거랑 중고랑 몇만 원 차이 안 나가지고 저 맨날 그냥 그 안 땡땡, 잭 땡땡 하고 사이즈를 그냥 해서 키워드 해놓거든요. 대부분 별로 이렇게 엄청 싸게 나오진 않아요. 싸면 싼 만큼 또 너무 낡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새 거 안 산다는데 의의를 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젠더리스한 요가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의는
너무 다 젠더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그래가지고 없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하의 정도만 속상하다. 지금 노려보고 있고 상의는 근데 정작 이렇게 젠더리스한 뭔가 운동복을 찾으면서도 나는 맨날 운동복이 없어가지고 브라탑만 입고 브라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어쨌든 탑이지 탑. 아무튼. 탑을 입고 가면 막 이제 겨울이니까 요가 선생님이 안 춥니? 그래서 들켰다 이러면서 요가원은 따뜻하니까 네 그게 저를 요즘 살게 하고 그냥 반강제로 지금도 사실 약간 코가 맹맹한데 아직 수강 취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수강 취소 탭 직전까지 들어갔다가 아직 취소를 하지 못하고 갈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사를 온 게 아니어서 조금 걱정될 그 고민이 안 끝냈을 것 같은 게 이사를 또 와보고 나서 그때 남은 요가를 가느라고 왔다 갔다 해봐야 이제 그때 가서 진짜 취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사를 하는 중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실만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사를 오고 나시면 또 너무 귀찮지 않을까. 왔다 갔다 또 왕복 2시간 10분, 20분 거리인데 요가는 1시간 하고 와. 그리고 또 사실 이사 오시는 지역이 요가원이 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주변에 요가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 가는 요가원인데 진짜 첫 번째 날에 너무 놀랐었는데 좀 요가 얘기가 길어지네요. 여러분 운동을 합시다. 좋아요. 저는 헬스 다니고 있는데 PT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요가를 하기에 아직 발목 손목이 약해서 다치기 쉽기 때문에 PT를 하고 있고 각자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제가 보기에는 PT는 좀 기본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하다가 가끔 어디 아파하고 최근에 막 아파하고 했지만 그래도 웬만큼 자기 몸에 대한 가동 범위랑 이해도가 있다. 이러면 이제 요가 너무 좋은 운동이고 나는 회사원이고 몸이 너무 찌들어 있다. 나는 가동 범위 몰라. 막 나는 기본기 없어. 이러면 이제 PT가 제일 좀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요가도 만만치 않아요. PT도 비싸긴 해도 뭐 다 비싸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꾸준히 운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비용이 참 많이 들고 맞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뛰는 게 제일 좋은데 뛸만한 곳도 많이 없는 게 현실이고 도시에서 공기도 너무 안 좋고 또 그런 말 들었어요. 그게 흙바닥이나 혹은 어떤 공원 같은 데를 뛰는 거는 발에 별로 무리가 없는데 그냥 도시 아스팔트나 벽돌 길을 뛰는 게 굉장히 무릎이랑 그 발목에 무리를 준대요. 저도 이제 예전에 러닝을 약간 찬양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어가지고 러닝을 하려고 러닝 화도 사고 러닝 모자도 사고 막 그 러닝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 앱 깔아가지고 막 그 선생님 옆에서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를 몇 번 했는데 저는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주변에서는 공원에 가서 뛰셔라. 이 집 주변 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공원까지 또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맞아요. 참 현대인들 공원 갔다 왔다 돌아오면 러닝이 끝나요. 그러니 원래 그럴 계획이었어. 나는 거기까지 뛰고 오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길은 걸어가야 한다는 거지. 왜냐면 뛰면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공원 바로 앞에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도시에 사는 삶은 운동하기 참 힘들구나 또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비건계의 새로운 이슈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빌리 아일리시가 LA에 비건 식당을 열었다고 소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또 정말 빌리 아일리시 팬이거든요. 와, 너무 원래 빌리가 비건인 거 알고 있었죠. 유명한 팝 가수 중에서 뭐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 비건 하고 있고 또 되게 굉장히 팬들한테 본인이 비건이고 그런 이제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걸 많이 알리고 심지어 빌리 아일리시는 유명했던 일화가 있죠. 예전에 어떤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자기들의 드레스를 입어달라라고 했더니 너네 브랜드에서 모피 없애면 내가 입을게라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의 모피를 아예 없애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이제 모피 산업을 다 중단을 해버리고 빌리 아일리시에게 당연히 비건으로 만들어진 이제 드레스를 선물해서 그걸 시상식에 입고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저는 셀럽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영향력이라 생각을 했고 어떤 브랜드의 모델로 선택을 할 때 그 모델이 단순히 그냥 계약 관계에서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 브랜드가 내가 가치지향적으로 홍보해줄 만한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모델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빌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연령대가 되게 젊잖아요. 엄청 어릴 때 영 핫 아티스트로 엄청 유명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렇게 셀럽이 되기에는 어리고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을 텐데도 굉장히 자기 신조를 지키는 그런 걸 이제 가감 없이 이렇게 밝히면서 행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래서 심지어 비건 식당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와 너무 멋있다. 나는 뭐 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그런 곳을. 그리고 좀 부러웠던 게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밝히면서 막 아리아나 그란데도 빌리 아일리시도 되게 비건에 대한 말을 거침없이 SNS에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 그들의 뭔가 분위기? 분위기가 좀 부럽고 한국은 뭔가 연예인들은 더 정치적인 의제 같은 거에 쉬쉬하고 조용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분위기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단순히 연예인으로서가 아니고 좀 특히 이제 음악을 하는 영 아티스트로서 특히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이돌이나 혹은 솔로라고 해도 젊은 여성 가수가 어떤 정치적 의제를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나 사람들이 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좀 구분짓기 바라는 것 같아요. 정치적 입장과 어떤 아티스트 활동은 분리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이 예술가로서 혹은 셀럽으로서 자기 영향력과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작품을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좀 그걸 이렇게 숨기도록 많이 강요를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지금 소위 촬영했던 배두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런 목소리를 내오고 문소리 배우이자 감독 님도 꾸준히 그런 목소리를 내오는 여성 배우로서 저는 그 두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너무 좋아요, 두 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다른 후배들도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런 예시가 별로 없잖아요. 듣고 떠오른 거는 사실 한국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배두나 배우님 그리고 문소리 감독님이자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에서 훨씬 유명하잖아요. 독립 씬에 있다고 말씀 많이 하고 상업에도 오시긴 하지만 사실 이제 빌리 아일리시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팝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그런 대중에게 사랑받는 팝 한 셀럽 중에서는 많이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좀 검열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좀 저는 방금 딱 떠오른 거는 이효리 정도? 이효리님 정도가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 신조를 말씀하시는 그런 대중 가수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카더라 뉴스 중에 하나가 효리님이 되게 요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가 선생님이 엄청 강성 비건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 효리님이 비건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본인이 미디어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어서. 그렇죠. 미디어에서는 채식 지향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제주에 가면은 이효리님이 다녀가신 비건 맛집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비건 카레집, 비건 카페 아니면 채식 어쩌고 이런 데가 되게 효리님이 맛있게 먹었다 이런 걸로 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래도 뭐 비건이라고 딱 밝혀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번에 새로 또 광고 컴백하실 때도 이제 비건 브랜드부터 하셔가지고 아주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효리님이 광고에 컴백하셨어요? 네, 그 모르셨구나.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비건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효리님이 SNS에다가 저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주 막 연락 주세요 했는 댓글에 이제 막 별별 브랜드가 다 댓글을 달았어요. 아마 SNS 담당자들이 했겠죠. 달았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디어 땡땡이라는 되게 유명한 비건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광고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도 아마 예전에 비건 먼저 협찬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동물성 성분을 넣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건으로 만든 영양제. 그 홍보 영상을 찍으셨는데 아주 멋있게 찍으셔가지고 보자마자 짱이다. 비건 뽕 찬다. 막 이러면서 그 영상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효리님께서 광고를 중단한 게 너무 많은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본인이 판매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자기가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그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같이 지향하는 바와 기업이 지향하는 바가 좀 일치하는 곳이 드디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쁘기도 한 소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효리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심. 아, 너무 좋다. 그렇죠. 사실 유명한 어떻게 보면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이렇게 되게 앞에 딱 내놓고 퇴직해요 혹은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신 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몇 분 계시지만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런 선택들도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저희를 살게 하는 그래서 뜬금없이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했나? 제가 뜬금없이 샤워하다가 아 제발 이영지가 비건했으면 좋겠다. 되게 구체적으로 저 N이거든요. MBTI N이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샤워하다가 되게 문득 한 3년 뒤에 이영지 래퍼님이 비건을 한다고 SNS에 올리면 얼마나 파급력이 셀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않나요? MZ 대통령. 아무튼 그런 좀 아무 근거 없는 혼자만의 상상으로 와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성지가 돼서 사람들이 재방문하러 오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영지 사랑해요. 영진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겨울 나기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비건으로 겨울 나기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비건들의 겨울 나기예요. 첫 번째로 제가 딱 이 주제 들으면서 말한 게 비건 겨울 간식을 얘기해보자. 여러분은 언제 겨울이 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길가에 붕어빵을 팔 때입니다. 맞아요. 이제 슬슬 공기가 차가워지고 수능 냄새가 난다. 아, 수능 냄새 뭔지 알지? 근데 이번 연도엔 수능 냄새가 안 났어요. 아, 조금 났어요. 조금 났어요? 네, 조금 났어요. 코가 약간 시린 그 냄새. 근데 아무튼 길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는 때가 겨울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때인데 그 비건 저도 되고 나서 길에서 파는 붕어빵에 혹시 계란이나 우유 같은 거 안 들어가냐 또 막 버터 같은 거 안 쓰시냐 하면은 마진이 안 남는다. 맞아요. 저도 맨날 물어보면 똑같이 들어요. 근데 사실 받아서 써오시는 데들도 있어가지고 맞아.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팥붕어빵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에서 물어보면서 먹을 수 있는 데들을 찾아서 먹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붕어빵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너무 팬시하거나 조금 비싸게 팔거나 혹은 막 잉어빵 혹은 미니 붕어빵 이런 변종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베리에이션된 붕어빵들은 반죽이 바뀌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딱 봐도 이제 그 빨간 천막에 할머님이 이제 이렇게 팔토시 같은 걸 하시고 뭔가 찐 바이브로 여기 나는 이 골목에서 몇 년간 붕어빵을 팔아왔지. 이런 이제 바이브가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저희 본가 동네에도 한 곳 있고 지금 사는 데 근처에도 그 몇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거의 이제 당연히 우유 계란을 안 넣고 반죽을 하시고 반죽을 다 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팥붕을 완전 메인으로 하시는 팥붕어빵이라고 요즘 부르죠. 팥붕을 하시는 그런 곳에 가면은 대부분 성분상 비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슈크림 붕어빵을 안 하면 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 데나 방금 말씀드린 잉어빵 파는 데는 대부분 팥붕, 슈붕 같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섞어서만 팔아. 아 진짜요? 너무해 그거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아예 슈크림 붕어빵만 파는 데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거 아마 되게 인터넷에 뜨거운 논란이었대요. 이게 슈크림 붕어빵을 붕어빵으로 인정할 것이냐 혹은 팥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뭘 먹을 것인가 막 이런 이게 논란일까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웹툰 중에 대학 일기에서 그 팥붕을 좋아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팥붕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슈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싫어요라고 했는데 갈 때마다 한 표 차예요. 대박. 동표거나. 완전 그게 진짜 비슷비슷하구나. 비등비등하구나. 그래서 저는 뭐 매번 들어간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아 진짜 이것은 정말 압도적인 뭔가 뭔가 짬짜면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비건 슈붕
우리는 너무 압도적으로 포기할 수 없이 팥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슈크림 붕어빵 못 먹잖아요. 그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욕심 납니다. 누군가 비건 슈크림 붕어빵을 팔아줬으면 좋겠다. 비건 슈크림 빵을 파는 빵집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비싸고 사 먹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논비건 때 저도 팥붕 슈붕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백하자면 그래서 비건 슈크림 붕어빵이 나온다면은 비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 이제 비건 순대까지 나왔으면 이제 비거나이즈가 안 된 곳은 팥붕, 슈붕에서 슈붕밖에 없다.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슈붕 되면 좋겠어요. 더 남았나요? 비거나이즈 될 게 더 있나요? 더 많지 않나요? 찾아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것 같다. 찾아봐야지. 안 된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비건 슈붕 누가 이거 듣고 있는 분 중에서 붕어빵을 만드는 분을 알고 있다? 혹은 붕어빵을 납품할 수 있다. 붕어빵을 내가 만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비건 슈크림 붕어빵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팥붕 파긴 합니다. 옛날에도 슈붕을 먹긴 했지만 팥붕을 기본적으로 먹고 슈붕을 같이 사는 거였지. 팥붕만 먹거나 팥붕 슈붕 같이 먹거나지 슈붕만 먹는다? 너무 느끼하죠. 근데 생각났어요. 그 백종원 씨가 PD의 그 골목 식당을 할 때 팥붕 슈붕 이렇게 파는 곳을 막 업데이트 해주면서 고구마 무스 같은 것들을 그것도 넣으면서 맛있겠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근데 그러면서 치즈까지 업데이트하고 막 그래서 줄 서서 먹게 되는 그런 뭔가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요즘엔 진짜 붕어빵 안에 있는 소도 진짜 많이 베리에이션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해방촌 살았을 때 되게 젊으신 분이 이제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가게 앞에서 시즌별로 이제 좀 잘 안 되는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하는구나. 젊은 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계절이 또 바뀔 때 뭘 하는지 또 괜히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왠지 봄, 가을에 솜사탕, 여름에 아이스크림, 겨울에 붕어빵 아닐지. 그걸 다 보관하고 있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대여해주는 데가 있대요. 제가 알기로. 이거 아마 보증금 내고 빌리는 걸걸요? 잘 모르지만. 그러면 공간비가 되게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그 공간의 비용은 안 되죠. 임대비가 없으니까. 길에서 판매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가게가 있는 거였어요? 그 대여해주는 그 붕어빵 기계를 비수기 때 창고에다가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 그럼 그 창고에 대한 대여비가 좀 많이 들겠다 싶어요. 아마 되게 싼 곳에다가 쌓아놓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창고비가 들긴 하겠죠. 괜히 이런 것까지 괜히 궁금해지는 앤들의 세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관심이 또 세계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좀 티처럼 나 이걸 좀 얘기해야겠다 싶었던 게 붕어빵의 물가였어요. 맞아. 뭐 너무 비싸졌어요. 아니 미니 붕어빵. 이거 붕어빵입니까? 화났어 갑자기. 티라고 해놓고 감정적이야. 붕어빵. 티 실패. 미니 붕어빵 너무 근데 저는 안 작아서 좋기도 하는데 솔직히. 한 입에 쇽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붕어빵을 하나 다 먹다 약간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과자 한 봉지를 까면 무조건 다 먹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질릴 때가 없어요. 저 입이 짧긴 해가지고 붕어빵 그냥 큰 붕어빵 3개 사가면 혼자 다 먹기 조금 질려요. 그래서 붕어빵 하나씩 팔면 좋겠는데 하나씩 안 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니 붕어빵은 또 문제는 너무 많이씩 팔아. 미니 붕어빵을 만들었으면 조금씩 팔아야 되는데 막 7개씩 팔잖아요. 7개면 할만하지 않나요? 먹다가 좀 물리지 않나요? 전 친구들이 집에 와 있을 때 보통 붕어빵을 사가요. 저는 미니 붕어빵을 붕어빵으로 대접해 본 적이 없어서 대접이래. 공감을 할 수가 없네요. 물린다라는 개념에도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나를 보는 삐삐 PD 눈빛이 너무 웃겨요. 근데 기억 안 나. 나는 여러분 같이 있을 때 붕어빵 사갔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게 같이 먹으면 붕어빵 2-3개 먹을만 하다? 근데 혼자 있으면 붕어빵 3개가 그렇게 맛이 없어. 첫 번째 것만 맛있어요. 따뜻할 때. 딱 하나 먹고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먹기 싫어. 저 같은 사람 없나요? 근데 보통 붕어빵은 딱 하나가 제일 맛있지 않나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삐삐피디 같은 경우는 잉어빵을 먹어야 돼. 잉어빵을 팔더라고요. 또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그게 붕어빵과 잉어빵의 차이였나요? 네.
잉어빵이 좀 더 크잖아요. 세상에 저는 이 세상을 헛살았던 것 같아요. 그 홍대역 앞에 잉어빵 팔아요. 거기 잉어빵 조금 커요. 근데 사람들 줄 서 있어 그래가지고. 역시 거기 소를 좀 많이 넣어주면 좋겠네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 팥이 거의 소를 뚫고 나와가지고 비치는 거? 비쳐가지고 거의 팥이 익었는지 속이 그 흰 색깔 그 부분이 밀가루 부분이 익었는지 모르는 그 부분이 아, 이 집 잘하네. 그 부분이 많이 보일수록 아, 이 집 잘하네를 생각하게 되는 요소거든요. 근데 실은 저는 잉어빵 별로 안 좋아하고 붕어빵이랑 미니 붕어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팥도 팥이지만 바삭한 걸 좋아해요. 전 튀김 좋아하잖아요. 완전 붕어빵도 튀김 먹듯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삭한 게 너무 좋아. 눅눅해지면 안 돼. 그리고 막 사람들 많다고 빨리빨리 해주면은 약간 덜 바삭한데 그냥 주는 거 있죠. 아, 그거 너무 싫어요, 진짜. 그럼 델리만주 같은 걸 먹지. 델리만주 논비건이라 못 먹지만 그거랑 다른 그 붕어빵의 핵심은 바삭한 거거든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은 그 약간 부스러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모양의 그 꼬리랑 지느러미 부분에 이렇게 갈색 묻어 있는 거 그거 좋아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맛있는 부분이지. 역시 맛잘알님. 맞아요. 그거 진짜 맛있다. 갑자기 붕어빵 너무 먹고 싶어요. 순간 맛잘알이라고 하는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사실 저 쩝쩝박사 최근 말이라고 유행어라고 했다가 혼났잖아요. 쩝쩝박사가 요즘 말은 아니긴 하죠. 되게 오래된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제 카톡에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왜요? 카톡에 점을 많이 찍는다라든지 뭐 알겠삼 이렇게 할 때라든지 나한테 얼마나? 3 내가 가끔 했는데. 뭐 아무튼 너무 갑자기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로 이야기가 빠졌는데 근데 맛잘알 요즘도 쓰지 않나요? 이걸 듣고 있는 제트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붕어빵 말고도 되게 많은 비건 간식들이 있죠. 저의 최애는 사실 붕어빵보다는 뭔가 붕어빵은 근데 맞는 것 같긴 해요. 3개 먹으면 물려. 좀 물리는 게 있는데 딱 호떡이 깔끔한 것 같아요. 호떡. 호떡이 녹차 호떡이어야 해. 완전 맞아. 녹차 호떡이 훨씬 맛있어. 근데 녹차 맛이 나지 않지만 색깔이 맛있어. 근데 약간 달라요 맛이. 그리고 그냥 호떡이랑 녹차 호떡이 녹차 맛이 나는 건 아닌데 왠지 좀 더 맛있어요. 맞아. 저는 근데 그런 집 싫어해요. 미리 구워놓고 맨 마지막에 데워만 주는 집. 안 돼. 맞아요. 바로 반죽해서 바로 넣고 바로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근데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씨앗 호떡이 되게 유명한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씨앗 호떡에는 딱히 큰 감흥이 없어. 오히려 그냥 오리지널 호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소신발언. 저는 씨앗 호떡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견과류를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있다? 맛이 없다. 사실 그거 그냥 안에 들어있는 흑당, 그 흑당의 맛으로 먹는 거지 씨앗이 들어가면 그 흑당 맛이 확 죽거든요. 그리고 약간 바삭바삭하게 잘 하긴 하시는데 뭔가 아쉬워. 그 안에 그냥 다 설탕이었으면 좋겠어요. 도파민 덩어리였으면 좋겠어요. 호떡은 원래 그 맛이 달달한 맛이지.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사실 이게 저는 여름에도 호떡을 사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뭔가 여름 뭔가 겨울 음식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겨울에 코트에 약간 앞섭에 좀 흘러주는 계절이 호떡에 그 뭐라 해야 되냐 설탕 시럽 이렇게 흘러주는 맛이 있는 게 겨울이니까 만지면 뜨거 막 이러면서 맞아 너무 뜨거워.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호떡을 한번 전 얘기해봤어요. 또 좋아하시는 겨울 간식 있나요? 저는 호빵도 좋아합니다. 근데 호빵이 왜냐면 제가 이제 본가에 집에 가는 길에 만두랑 호빵 같이 파는 그 완전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런 집 알죠? 이렇게 만두도 찌고 호빵도 쪄가지고 완전 큰 이렇게 원형의 그 찜기 같은 게 막 있고 거기 길 지나가면 무조건 연기를 맞아야 돼. 그래서 막 안 사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제 그런 맛집이 있었는데 딱 비건이 되니까 호빵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 호빵은 그 반죽에 우유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유만 안 넣으면 될 텐데 그게 그냥 안에 보통 그것도 팥 앙금인데 이제 씹히는 거 없는 그 보드라운 팥 앙금을 넣는 호빵 있잖아요. 기본 호빵. 그 기본 호빵을 너무 먹고 싶은데 우유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선생님 집 근처에 지금 마포 FM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망원시장 들어가는 길에 그 부산 땡땡이라는 집 옆에 보면은 또 그런 호빵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비건으로 팝니다. 되게 신기하다. 다들 비건 호빵으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유를 넣는 거지? 저는 그리고 오늘부터 좀 겨울 음식 중에 하나가 감자칩이 됐는데 네? 감자칩? 감자칩이 됐는데 이게 애인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플라타너스 잎을 너무 찰지게 밟는 거예요, 애인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걸어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감자칩 같다면서.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바사락 바사락 이렇게 그 걷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도 알려줬는데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한 번도 밟지 않은 것 같은 낙엽을 이렇게 밟으면 감자칩을 밟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왜 이게 비 오면은 이게 튀김 소리 같아가지고 전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겨울에 플라타너스 잎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플라타너스 잎을 밟으면 앞으로 난 감자칩을 생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와, 대박.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겨울에 왜 감자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근데 저는 비 올 때 그 빗소리가 튀김 소리 같아서 전이 땡기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비가 오니까 왠지 음이온이 많이 나오고 음이온이 많이 나오면 기억이 잘 난대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술을 먹고 싶은데 한국인들이 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게 전이어서 전을 먹고 싶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전을 굽는 소리랑 비 오는 소리랑 들어보면 사운드가 비슷해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네. 그래서 전이 먹고 싶은 거였구나. 그래서 감자칩이 앞으로 좀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죠. 저는 이래놓고 붕어빵도 호떡도 막 감자칩도 한 달에 한 번 사 먹으면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의외로 이렇게 말했지만 나한테 이렇게 조금 먹고 뭐 물리냐라고 했던 삐삐지만 사실은 제가 훨씬 자주 먹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붕어빵집 보이면 계속 갈등해요. 내 현금이 있나? 계좌이체 귀찮은데 하지만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무조건 사가는 스타일이고 삐삐는 안 사가요. 눈길도 주지 않아. 밥 먹으러 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붕어빵은 제가 훨씬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떠오른 게 겨울이 되면 가슴 품속에 3,000원의 현금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현금을 쓸 일이 너무 없다가 이번에 당근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3,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딱 떠올라 버린 거지 나는. 3,000원을 받자마자 이분이 본인 품속에 있던 소중한 되게 제가 팔았던 게 스케이트보드라서 되게 힙하신 분이 나왔거든요. 그럼 계좌 이체를 하실 줄 알아가지고 당연히 계좌를 부르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힙해 왠지.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3,000원 현금. 그래서 이게 겨울의 계절인가? 라는 것을 그분도 품속 3,000원이었을 것이다. 저도 왜냐면 이게 5,000원짜리도 아니고 3,000원이니까 제가 되게 빠르게 팔고 싶어가지고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근데 그거 되게 예쁜 그거 아니었어요? 3,000원에 파셨다니. 아니에요. 전 미련이 없어요. 네. 잘 팔았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겨울 간식이 귤이 있죠. 그쵸. 오는 길에 귤을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망원시장에서 제가 아직 귤을 사지 못하고 돌아선 이유는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거 들고 가기 무겁죠. 또 망원시장은 많이씩 팔기 때문에 조금 파는 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과일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맞아. 근데 이게 귤을 박스를 하나를 사면은 무조건 하나씩은 무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귤을 사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귤을 누가 맨날 갖다 줘. 약간 저 같은 사람 없나요? 귤을 굳이 겨울에 안 사 먹어도 우선 저는 자취하니까 본가에서 귤을 박스로 산 다음에 저한테 몇 개 주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선물로 귤이 들어와요. 그럼 직장에서 몇 개 까먹어. 그리고 친구들도 친구 집에 가면 귤이 있고 친구들이 귤을 가져와주고 해서 저는 제 돈 주고 귤 사 먹은 적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그 제주에서 오거나 제주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이전 회사 동료 중에서 저희 집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사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매점 저한테 귤 줬던 것 같아요. 전 다른 걸로 또 보답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귤을 사 먹어본 적 기억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귤을 겨울 간식으로 항상 달고 사는 느낌인데도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도 돈으로 주고 산 기억이 별로 없네요. 왠지 한국인한테 귤은 그냥 생기는 거? 약간 이런 느낌. 회사에서 생기는 거. 회사에서도 생기고 친구들도 주고 어디 가면 맨날 귤이 있어. 맞아. 그렇지 않아요? 친구 집 가면 항상 귤이 있고 약간 귤 자연 생성설 아닙니다, 여러분. 귤은 제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열심히 생산하셔가지고 서울까지 온 것이죠. 감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되게 건강하지 않은 밀가루 덩어리의 간식들만 얘기를 했었네요. 호떡, 맞아. 막 붕어빵, 호빵. 아, 근데 또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비건인들의 친구가 소울푸드? 있죠. 소울푸드. 사실 바로 네. 네, 바로 꽈배기.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디 가나 꽈배기는 보통 비건이거든요. 세 개에 2,000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2개 1,000원, 3개 2,000원. 근데 그게 단가가 전혀 안 맞대요. 뭐 우유랑 계란 넣으면은. 그래서 반죽도 엄청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그리고 그 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꽈배기 맛 있잖아요. 그냥 쫀득한 그 꽈배기 맛이 그냥 그 밀가루 풀빵 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논비건 요소가 없다. 아니, 주로 그리고 셀링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기에 쪽에 살고 있는데 회기에 줄 서 먹는 그 꽈배기 집이 있어요. 아, 그 역에 있는 거?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거. 진짜 맛있더라, 거기. 저는 제가 만약에 소설로 쓴다면 지하철에 있는 가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회기역에 있는 회기 꽈배기 집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다라는 눈빛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단편소설 제가 수업 들은 적이 있는데 같은 수업 듣는 우리 기수 중에서 한 분이 썼었어요. 근데 꽈배기집은 아니었어요. 꽈배기집은 아니고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그 소설을 쓸 때 항상 글감을 주잖아요. 글감이 뭐였냐면은 그 약간 디스토피아였거든요. 전기가 끊긴다면, 뭐 에너지가 끊긴다면, 근데 그 범위가 전 세계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일 수도 있고, 한 마을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하철에 있는 그 상인들 이 상황에서 전기가 끊긴 상황을 쓴 거예요.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무튼 네. 그분의 아이디어니까 또 가져가지 마시고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꽈배기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꽈배기집 이야기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항상 환승하는 역에 있는 그 가게들에 있는 상인들의 얼굴이 이제 서울에 몇 년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 다른 걸 판매한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곳을 가면 그것이 그냥 문득 생각나. 그 간식 같은 것들이. 나는 못 먹지만 델리만주 같은 것들이 생각난다든가 회기역을 가면은 꽈배기가 생각을 난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왕십리에 가면은 그 항상 내가 못 먹는 빵집이 있어요. 맞아요. 그 빵집도 항상 생각이 나. 바로 그 옆에는 또 내가 못 먹는 오뎅과 김밥을 파는 집이 있어. 맞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걷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 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간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지하철 환승역에 있는 간식들이 또 냄새가 좀 강렬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특히 갓 탄 빵 냄새는 진짜 이길 수가 없고 델리만주 진짜 향이 제일 맛있는 음식. 맞아요. 걔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김밥 파는 것도 참기름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저희 이제 논현 이런 데서 이제 신논현, 논현, 왕십리 이런 데서 이제 환승하면은 김밥 냄새가 와 아침인데 김밥 참기름 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치 시네마에 가면은 팝콘. 팝콘 냄새가 나는 것처럼 팝콘 마케팅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서 가시기도 하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저희 그래서 이렇게 겨울 간식을 얘기를 해봤고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은 저는 사실 그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 중에서 또 하나를 더 하자면은 그 이거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 국화빵이라고 흔히 하는 풀빵 있잖아요. 풀빵 그 약간 납작하게 생긴 장기말 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국화 모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근데 그걸 요즘 많이 안 파는데 저 라떼이즈.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원에 가는데 학원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국화빵을 팔 때마다 맨날 가서 성분을 물어봐요. 혹시 뭐뭐 들어가냐. 근데 이것도 대부분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붕어빵이랑 거의 소스가 비슷해요. 그 소스라고 해야 하나? 반죽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물어보면은 안 들어가는 것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출출한데 국화빵을 판다 하면 가서 물어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화빵이 왜 풀빵이에요? 그 반죽을 그냥 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그 밀가루 풀?
근데 확실히 그 붕어빵은 좀 더 바삭바삭한 맛으로 먹는다면 풀빵은 그 뭔가 쫀득쫀득한 맛으로 맞아. 먹는 것 같아요. 약간 배고플 때 먹는 느낌. 그래요? 아니에요? 확실히 국화빵은 나에게 빈도가 너무 약한 1년에 한 번도 없을 만한 그런 빈도의 겨울 간식이기 때문에 저 국화빵은 좀 더 배부른 느낌? 붕어빵보다. 그래서 압도적인 빈도수로 저는 붕어빵을 먹기 때문에 너무 전혀 공감 못한다는 눈빛으로 저 쳐다봤어. 저 티 진짜.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빛이 거의 텅 비면서 저게 배가 불러? 이런 눈빛으로 날 봤어. 네, 이렇게 저희 겨울 간식 얘기해봤고 또 저희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비건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겨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봤거든요. 또 이제 삐삐님이 우리 비건 먼지의 공식 셰프 아닙니까? 이게 저는 쉬운 요리를 소개해 달라 그랬는데 바로 전골이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말을 했어요. 전골은 쉽지 않다. 다른 걸 떠올려 봐라. 밀폐 유나베 이런 거. 밀푀유나베는 쉬운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부 전골. 왜냐면 이게 나에게는 쉬운 요리라고 했지만 그냥 겨울 음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회기에 되게 좀 그래도 오래 산 편이어가지고 거기 가면은 춘천 땡땡땡이라는 곳이라든지 초록땡이라는 누구나 비건들은 아는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가 계절 음식으로 두부 전골과 만두 전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 전골이 쉽게 떠오르는 것 같고 겨울 되면 여러분들 이게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어떤 음식이 제철이냐 하면 말린 음식들이 되게 제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려지면서 성분이 변하면서 겨울에 먹기에 적합한 영양 성분으로 이게 바뀐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청 시래기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게 몸에 좋아서 그거를 불려가지고 또 어려운 음식 감자탕을 무청시래기. 감자탕을 하면은 감자탕? 감자를 넣고 무청 시래기를 넣으면 감자탕 맛이 납니다, 여러분. 들깨만 팡팡 넣어주면 또 뭐만 넣어주면 추가되지 않나요? 그러면 되게 건강에도 좋고 제철인 음식을 잔뜩 먹게 되고요.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하는 음식이 쉬워 보일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떠올렸냐면 저는 정말 요리를 삐삐에 비해 훨씬 적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게 살면서 요리에 시간을 많이 안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쉬운 요리는 온국수. 그냥 국수를 삶고 국물을 낸다. 그리고 있는 채소를 같이 끓인다. 두부를 썰어서 넣는다 하면 온국수가 되거든요. 두부를 넣는다고요? 나는 온국수에 두부 넣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면만 먹으면 조금 질리잖아요. 유부가 있으면 제일 좋고. 맞아, 유부지. 유부를 썰어서 넣거나 근데 유부가 없을 수 있잖아. 유부가 없는 집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두부를 편의점에 사와가지고 두부를 썰어서 위에 올린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 온국수가 돼요. 저는 소면도 좋아하고 중면도 좋아해가지고. 저는 중면파. 저는 무조건 겨울이 딱 오면은 여름에도 물론 비빔면을 많이 해 먹긴 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데 방금 얘기한 감자탕이나 전골을 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채소 육수를 내는 팩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채식 다시다? 가루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랑 이제 마늘 다진 거랑 파 넣고 양파 넣고 조금 이렇게 대충 기본 채소 넣고 팔팔팔 끓인 다음에 국수를 삶아가지고 온국수를 해 먹습니다. 쉽죠?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박막래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자꾸 그 유라 PD께서 선녀인 유라 PD가 이것도 재료가 없으면 이것도 재료가 없으면 하고 할머니한테 온국수 하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빼먹고 맛있게 만들려면은 그 무슨 도둑놈의 심보냐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저도 근데 채식을 시작한 다음에 집에 그래도 그나마 원래 없었는데 이제는 양파, 파, 마늘은 항상 있어요. 이 세 개는 없으면 한식 요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게. 마늘 없이 어떻게 한식을 하죠? 마늘 가루를 샀어요. 마늘이 싫어가지고. 마늘 가루. 마늘 가루는 진짜 관리가 너무 힘든데. 금방 굳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깨달았지. 그래서 이제 다진 마늘과 마늘 사놓고 다진 마늘 얼려두면 편하니까 큐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진 마늘과 파와 양파를 끓이기만 하면은 온국수가 된다. 그리고 이제 채수팩이나 채식 다시다를 넣으면은 국물이 완성된다. 연두도 보여드림인가? 죄송합니다. 연 어쩌고 에센스 넣으시면은 돼요.
오늘 정말 실명 토크가 난무하는데요. 근데 약간 그게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데 조금 대명사 같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이게 비건들에게 뭔가 간장 같은 이름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참기름 간장 부르듯이 연땡을 부르기 때문에. 예. 죄송하고요. 네. 저는 이제 쉬운 요리를 그 사이에 생각해봤는데 저는 미역국. 미역국이 쉬운 요리일까?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미역국이 근데 맛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미역국이 맛있으려면 미역을 일단 박박 씻어야 돼요. 박박 씻어야 돼요? 박박 진짜 박박 씻어야 돼요. 아직 그 딱딱할 때? 아니요. 약간 불려놓고 우선 먼저 불린 다음에 불리고 박박 씻어놓고 그리고 참기름에 좀 갈색이 될 때까지 계속 볶아야 돼요. 마늘이랑 같이. 근데 박박 닦는 거 어떻게 닦는 거예요? 박박 씻는 거 그냥 약간 빨래하듯이 이렇게 그냥 맹물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박박 씻는 거예요? 맞아요. 오. 계속 그렇게 해야지 맛있어지고 그리고 미역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음식이라서 사실은 요리하기가 귀찮다 하면은 저는 미역국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사골처럼 우려 먹는 미역이 비건들의 사골이다. 근데 방금 들으면서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요리할 때 귀찮으면은 오래 걸리는 음식을 한다? 우선 이제 요리를 자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래 걸린 요리를 요리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한번 해놓고 오래 먹는다는 뜻이죠. 맞아요. 해놓고 또 먹고 또 먹고. 왜냐하면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지니까 김치찌개 같이. 아, 이해했어요. 근데 뭔가 흐물텅거리는 맛이 김치찌개는 싫어지지만 미역국은 어쨌든 처음부터 흐물텅거리니까 맞아요. 끓이면 국물이라도 깊어지자. 전 그래서 일부러 겨울에 날이 이렇게 추워야지 음식이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베란다에 내놓고 한 몇 번씩 식혔다가 끓여줬다를 3번은 적어도 해요. 정말 부지런하다. 저게 무슨 귀찮을 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감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요리가 귀찮은데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끓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불만 켜주면 되잖아요. 한번 불을 올리면 애가 잘 끓었는지 넘치지 않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고 또 그 들고 옮기고 또 식히고 다시 또 가져오고 이거 해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쉬운 요리가 아니었고 그냥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린 걸로 합시다. 네, 저는 또 쉬운 요리 하나 공유하자면 제 기준 쉬운 요리? 저는 이제 뭔가 완성된 걸 넣으면 쉽다. 그래서 만둣국. 그냥 애초에 그 비건 만두를 사세요. 그래서 비건 만두를 사가지고 아까 말한 그 온국수 할 때 그 국물 있잖아요. 거기다 간장을 좀 넣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파, 파, 마늘 넣고 팔팔팔 끓여. 그리고 이제 비건 채수 가루나 뭔가 넣은 다음에 끓이다가 그냥 만두를 냅다 넣어요. 그리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봐요. 만둣국. 너무 쉽죠. 전 만둣국 들으니까 이게 겨울 음식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는데 진짜요? 약간 11월 달에 수능 냄새 날 때는 약간 호떡 정도인 것 같고요. 12월 정도 되면은 붕어빵, 풀빵. 지금. 지금 이 시기 때 그렇게 올라오고 귤이 이제 슬슬 이때쯤부터 해서 1월까지, 2월까지. 2월까지 계속 가고요. 그다음에 만둣국은 1월이죠. 왜 난 12월에도 먹는데요? 만둣국은 뭔가 설에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나는 1월에도 참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만두. 뭔가 만두, 떡국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 계절을 타고 그런 식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을 타면서 음식을 먹는 건 좋은 거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설에는 만두를 빚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두가 1월의 음식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빚는 모습들이 좀 상상이 돼서 1월에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두부 전골을 얘기했던 것도 어쨌든 가게에서 시즌 메뉴로서 하니까 콩국수도 뭔가 시즌 메뉴로 하니까 여름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가게에서 그걸 파는 이유가 여름에 사람들이 콩국수를 먹고 싶어 해서 시즌 음식으로 여름에 파는 거고 반대로 겨울에도 만두 전골을 먹고 싶어 하니까 겨울에 만두 전골을 파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불 앞에서는 노동자들이 전골을 여름에 하면 너무 더워. 그건 그렇죠. 근데 콩국수는 이제 여름에 하면 너무 쉽잖아요. 불 앞에 별로 안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콩국수도 엄청 빨리 상하는데 콩물이 하루밖에 안 간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요리하시는 분들은 늘 힘든 걸로. 네, 존경하고요. 존경합니다. 덕분에 네. 먹고 살아갑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제 비건 되고 나서 콩국수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콩국수에 진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콩물을 하루밖에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서 그거 매일 새로 끓이는 거죠. 콩국수 전문 집들은.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콩국수를 먹게 됐어요. 이게 제철 토크를 좀 매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세하게 겨울 간식 토크를 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 또 봄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겨울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미세하게 겨울을 즐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분화해서 저도 뭔가 말로써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그게 더 와닿는 느낌? 겨울을 내가 잘 나고 있구나라는 체감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잘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만의 겨울 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겨울 나기도 궁금한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저 여러분들의 겨울 나기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을 써주신 분들 저희가 댓글이 요즘 참 안 달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방송을 할 때 읽어드리고 또 저희에게 굉장한 힘이 되니까요. 꼭 감상 후기 같은 것들을 남겨주시거나 원하시는 주제 같은 것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로운 댓글도 다 환영하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비건 먼지 콘텐츠를 만나주세요. 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